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시장 미국 증시 차익 실현 부담으로 전각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S&P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도 장중 변동성이 좀 심했죠. 이런 흐름들은 다분히 이제 어떤 중국과의 연결 속에서 중국의 어떤 부진 그리고 미국의 어떤 사상 최고치 그 중간에서 자금들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MSCI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미국과 일본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인도로도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고 그 소위 말하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챙기고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앞서 미국은 사상 최고치, 물론 어제도 정각 후약이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S&P 기준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제 이머징 국가는 좀 별로인 그런 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자금 흐름의 또 핵심이 또 최근에는 ETF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1월 들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ETF 네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연초 이후에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 연준 의원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대만의 TSMC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4년 실적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봤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AI나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2023년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도 이제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추가적인 하방 압박으로 이제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보다 기대보다 빠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제 조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경제 연착륙이라든지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 이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국내 ETF 시장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먼저 연초 이후 AUM 이제 순자산 총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증가 상위 탑10 ETF를 살펴보시면은 불안한 국내 증시 상황에 이제 마땅한 국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CD 금리 같은 파킹형, 안전형 상품에 많이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초 이후 다시 붐업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는 ETF와 S&P 500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도 많은 자금들이 투입됐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강하게 이제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이제 일본 니케이 225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도 오랜만에 대규모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초 이후 성과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제 AI 관련된 ETF들이 10개 중 8개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혹은 AI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연초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글로벌 AI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ETF들이 연초 이후에는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표에 보니까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네, 이 저희가 부분도 보고 수익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네.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의적절하게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어떤 투자의 소위 말하는 비이클이 다양해지는 부분들은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ETF의 입지나 아니면 ETF 흐름을 보면 그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지면서 네. 우리 어떤 순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CD 금리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 네. 뭐 시장에 800개가 넘는 ETF가 있고요. 네. 이미 시작은 이제 국내 시장에 많은 상품들이 상장된 걸로 이제 ETF 시장이 커갔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상품도 더 늘어나고 투자처도 다양해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균형도 맞고 또 ETF의 장점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해외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해외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도 있고 국내 시장이 좋으면 국내 시장 쪽으로 몰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뭐 비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의 수단을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ETF 하면 최근에 이제 핫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네. 예,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짚고 다시 한번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텐데요. 국내에서는 현물 ETF 투자가 네. 실질적으로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법원에서는 뭐 가능한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국내 뭐 현물 ETF 오히려 저기 승인되고 비트코인 좀 하락하는 거 보면 아, 네, 당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맞습니다.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도 네.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현물 ETF라는 건데요. 그쵸. 근데 사실 선물 ETF라는 거는 기존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실제 ETF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즉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기반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직접 투자하느냐, 혹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현물 ETF에 비해서 가격 조작이나 변동성 리스크가 낮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조금 더 먼저 상장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용사의 개임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승인받는데 꽤나 좀 시간이 필요했죠. 그렇죠. 또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선물 계약을 이제 롤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해서 현물 ETF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는 투자 비용적으로 좀 비쌀 수가 있고 네. 현물 ETF는 약간 저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비트코인 투자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물 ETF.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가 조금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ETF에 투자한다면은 기관들도 ETF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예. 국내 시장에서 이제 뭐 ETF라든지 관련된 형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네. 뭐 일단은 정부에서 이미 다른 이제 금융 상품이나 이제 실물 경기에 이제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7월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고 이제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네. 7월에 이런 어떤 법률 시행되는 부분들, 뭐 총선이라든지 뭐 약간 감으로 보면 한 하반기께에는 더 이제 논의가 더 네.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법률이 좀 정리되고 그렇게 저희들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하반기 되면 또 연준의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당국에서 시의적절하게 이제 그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다시 또 넘어와서 최근에 가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핫한 ETF, 핫한 자산이라고 하면 뭐 미국의 IT도 있지만 일본 증시. 네.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주식시장은 가격이 오를수록 비쌀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락할수록 싸질수록 이제 오히려 안 좋아하는 네. 그런 이상한 명품과 같은 어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 증시가 워낙 핫하고 사상 최고치 거의 90년 이후 그러니까 뭐 이거 35년, 40년 그쵸. 가까이 되는 수준의 가격을 넘나들다 보니까 자금들을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저도 몰랐지만 10개가 넘는 ETF,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만 관련해서 ETF가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또 어떤 ETF, 대부분은 이제 인덱스에 투자하겠지만 맞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번 짚어볼 네.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 증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네, 새해 들어가지고 벌써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도 좋았고, 일본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도 있었고요. 소액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도입, 그리고 기업 실적 및 거버넌스 관행 개선 등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 많이 좀 네, 성장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들의 ROE가 높아지고 배당 성향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많이 높아지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일본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12올해 들어서 1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약 742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달이죠. 작년 12월에 이제 83억 원의 이제 9배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지만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는 총 11개의 일본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수인 이제 Nikkei 225 혹은 토픽스 같은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산업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라든지 리츠,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다양하게 이제 상장돼서 거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 시장 전체에 이제 투자하시길 희망하신다면 니케이 225나 토픽스 부분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조금 더 스페시픽한 섹터에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은 섹터 ETF를 선택하시는 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뒤처졌다고 보고 있는 일본 반도체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정책 지원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 제정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했고요. 지난해 4월에는 이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 발표를 통해서 자국 반도체 매출액을 약 5조 엔 수준에서 오늘 2030년까지 15조 엔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이제 일본 반도체 사업도 괜찮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BOJ가 올해 4월이나 7월경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데요. 엔화의 경우 이제 올해 초 지진 여파와 이제 미국의 금리 반등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2분기 이후에는 미국 정책 금리 인하 또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속에서 이제 강세 전환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화도 좀 같이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이제 같이 상장돼 있는데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단 일본에 투자하는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ETF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상품들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ETF 흔히 얘기하는 트래킹 에러라든지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주의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가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뭐 일본 정책 당국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엔저의 효과도 무시할 수 네. 없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어떤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는 일본 증시의 어떤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4월 춘투라든지 4월 실제 일본 은행의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인기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에 투자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을 ETF를 통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일본을 한번 짚어봤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채권 처음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AUM이 늘어나고 있는 상품 중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ETF 이렇게 있는데 CD와 채권도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일드 이제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캐리 그러니까 네. 금리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채권 ETF 전략 그리고 채권 ETF에서도 상당한 어떤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데 어떤 ETF, 이 채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많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에 인해서 채권 투자자
채권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아무래도 작년 국내 시장이 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은 피난처로 채권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는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을 때 채권 ETF를 매수하셔서 향후 이제 국내외 기준금리가 오르시면은 오르게 되면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수익을 이제 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 이제 단순히 종합채권이라든지 단기 혹은 장기채 이렇게 투자하는 채권들이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다양한 이제 만기 매칭형 혹은 만기 연장형 그리고 미국채를 엔화로 투자하는 형태 이거 이런 진짜 형태로 신기하네. 재밌네요. 다양한 이제 채권형 상품들이 이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기 매칭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분기별로 원하는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편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만기 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 시점에 자동으로 동일 방식으로 대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투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채 엔화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 미국채도 투자하고 엔화에 투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대비 이제 변동성이 낮아서 이제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유 이자 수익이 이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상품일 수 있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통화 기축 기조가 이제 금리 상승 근본에서는 손실 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단기에서 장기로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권 ETF에 편입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상품별로 변동성 차이가 좀 크다라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투자되던 채권 ETF 시장에 다양한 투자 니즈와 시장 상황에 맞는 솔루션 상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미 다양한 채권 ETF들이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또 많은 다양한 전략이 있는 특이한 상품들,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투자자분께서 본인의 목적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상품이 많아지면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선택의 다양함이 맞습니다. 어려움으로 또 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거는 또 롤오버 비용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선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보통은 이제 직관적으로는 그럼 보수 비용이 높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채권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저보수 상품이라서요. 주식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보수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ETF로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수료라든지 네. 이런 게 낮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투자자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ETF 중에 보수 비용, 소위 말하는 이제 수수료가 꽤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투자의 기준점 중에 하나를 보수 비용을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네. 팁으로 좀 곁들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기승전 IT, 네. 기승전 미국의 IT, 뭐 AI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 아이디어들을 막 찾아봤지만 결국은 미국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뭐 AI 여기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는데 2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ETF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2월에도 계속 IT가 갈지 참 어려운 네.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AI였고 올해도 A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작년에는 이제 AI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초기 단계라서 인프라 산업 같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은 자금들이 몰렸고 성과도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저는 인공지능이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GPT 스토어가 생기고 이제 AI 서비스라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1월에 이제 FOMC를 앞두고서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 가운데 금주에는 이제 BOJ, ECB 등 캐나다,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다양한 이제 다수의 국가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일본의 BOJ가 여전히 긴축 전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 여부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임시 예산안 연장이 안건이 이제 무리 없이 통과가 됐고 12월 PC 물가와 소비자 지수 CPI, 소비 판매 역시 마찬가지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주식 시장은 조금 더 특히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한정 지었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이보다는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Q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된 이제 경기 판단이나 이제 더불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실적 흐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월에는 여전히 국내 기업들보다는 해외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나 거기에 연결된 섹터나 테마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리는 말. 네. 달리는 말이 사실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 섹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퀄러티 그로스, 그러니까 네.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퀄러티, 현금흐름이 좋으니까 투자만 하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로스, 네. 좋으니까 투자한다. 그거 퀄러티와 그로스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렵죠? 예,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데 미국은 이 M7, 7에서 테슬라가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M6는 퀄러티 그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금도 계속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